여러분, 만약 하루아침에 물건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청년이 교통사고 한 번으로 인생 전체가 바뀌어 버린 놀라운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일하는 28살 민준수. 그는 누구보다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사장님께 보여드리는 게 일상의 전부였죠. 준수야, 이 도자기 좀 창고에 넣어둬. 네, 사장님. 월급 220만 원. 원룸 월세 6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혼자 계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화가 오곤 했죠. 준수야, 너 언제 장가 가니? 엄마가 손주 얼굴 보고 눈 감아야 할 텐데. 엄마 걱정 마세요.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하지만 준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월급으로 이 처지로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걸. 그렇게 준수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꿈도 희망도 없이 말이죠.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사장님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준수야, 광장시장 김 사장한테 이 청자 좀 전해주고 와. 급한 거래라서 오늘 안에 전달해야 해. 네, 사장님.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청자를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심. 저 빛나는 곳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 준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쾅.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무언가가 버스를 들이받는 소리. 준수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머리가 앞좌석 철봉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준수는 가방 속의 청자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사장님께 혼나겠다.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장님. 준수야, 정신 차렸구나. 걱정했잖아. 사장님, 청자는요? 아이고, 이 친구가. 청자는 됐고 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MRI까지 찍었어.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경미한 뇌진탕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이상 없으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지럽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실을 둘러보는데 모든 물건들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의사의 손목 시계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50만 원. 준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뭐지? 왜 갑자기 저 시계 가격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사장님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20만 원. 간호사가 들고 있는 볼펜. 3,500원. 준수는 깜짝 놀라 눈을 감았습니다. 뇌진탕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건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그날 밤 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모든 물건을 볼 때마다 가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침대 시트, 창문 너머 보이는 간판들. 모든 게 가격표를 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이상한 증상이 계속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게로 출근했을 때 진열대의 골동품들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백자라고 표시된 항아리. 가짜. 실제 가치 50만 원. 현대 복제품. 명나라 청아백자 접시. 진품. 실제 가치 8,200만 원. 준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장님도 모르는 정보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초능력인가? 준수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닙니다. 사장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저 명나라 청아백자 접시요. 진품이 맞나요? 사장님은 웃었습니다. 허허, 그거? 솔직히 나도 확신은 못해. 중국 상인한테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진품이면 대박이고 가짜면 손해지. 왜? 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해볼 기회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감정을 한번 맡아볼까요? 뭐? 내가? 하하, 준수야. 골동품 감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30년 했는데 어려워. 그래도 한 번만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호기심에 허락했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봐봐. 준수는 조심스럽게 청아백자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더 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명나라 홍무연간 제작. 1370년대. 경덕진 가마. 진품. 현재 시장가치 8,200만 원. 보존 상태 양호. 밑바닥 작은 균열 있으나 가치에 큰 영향 없음. 사장님, 이건 진품입니다. 명나라 홍무연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소 8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준수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준수의 진지한 표정에 전문 감정사를 불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나라 홍무연간 진품 맞습니다. 보존 상태도 좋고요. 경매에 내놓으시면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수를 다시 봤습니다. 준수야, 너 어떻게 한 거야? 준수는 그제야 사장님께 털어놨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생긴 이상한 능력에 대해서 물건의 가치가 눈에 보인다는 것을 사장님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수가 가게 안에 다른 물건들을 정확히 감정해내자 결국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수야,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야. 너 이 능력으로 큰돈 벌 수 있어. 하지만 준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준수는 신중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 가게에서만 조용히 진품과 가짜를 구별해 줬습니다. 그러자 가게의 수익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가짜를 사는 일이 없어졌고 진품을 제값에 팔 수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은 기뻐했습니다. 준수야, 월급 올려줄게. 300만 원으로 하자. 아니, 400만 원.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종로 골동품 업계는 좁았습니다. 김 사장네 가게에 천재 감정사가 있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 한눈에 봐도 부자티가 났습니다. 혹시 민준수 씨 계십니까? 네, 제가 민준수인데요. 저는 청아그룹 이사로 있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그림이 있는데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감정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청아그룹. 준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실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들으니 민준수 씨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던데요. 사장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수야, 한번 해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니? 준수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준수는 청아그룹 회장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준수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거실에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청아그룹 회장 최진우. 오셨습니까, 민준수 씨?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허허, 겸손하시군. 자, 이 그림 좀 봐주시겠습니까? 회장이 가리킨 곳에는 큰 병풍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산수화처럼 보였습니다. 준수는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겸재정선 작품. 금강전도 연작 중 하나. 1734년작. 진품. 현재 시장가치 추정 불가. 국보급 문화재. 보존 상태 매우 양호. 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그림은 진품입니다. 그것도 겸재정선의 작품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국보급입니다.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실은 이미 2명의 감정사에게 의뢰했었습니다. 한 명은 진품이라 했고 한 명은 가짜라고 했죠. 그래서 최종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수 씨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수표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감정료입니다. 준수는 수표를 받아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 회장님,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그림의 가치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죠. 그리고 민준수 씨,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그날 준수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월급 220만 원 받던 자신이 이제는 한 번에 5천만 원을 받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아그룹 회장의 소개로 준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재벌가 유명 컬렉터들이 앞다투어 준수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준수는 이제 사장님 가게를 나와 독립했습니다.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민준수 꼴동품 감정 컨설팅. 간판은 소박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운명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 긴 머리를 한 갈래로 묶었고 화장은 옅었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수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앉으시죠.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청아그룹 회장의 외동딸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아그룹 회장의 딸, 그 유명한 재벌가의 상속녀.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께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 그림을 감정해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굉장히 신뢰하고 계세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부탁드릴 건 이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데요.
어머니 생전에 아끼시던 옥 반지입니다. 혹시 이게 어떤 옥인지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준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초록빛 옥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집어드는 순간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청옥. 청나라 황실 전용 옥. 18세기 제작. 희소성 극대. 시장가치 3억 원. 단 이 반지의 진정한 가치는 금전적 가치가 아님. 착용자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받은 유일한 선물. 감정적 가치 무한대. 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능력이 알려주는 건 단순한 돈의 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에 담긴 사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서연 씨, 이 반지는 매우 귀한 청옥입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등급의 옥이에요. 금전적으로는 약 3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요? 어머니가 그렇게 비싼 걸 가지고 계셨다니. 하지만 최서연 씨. 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반지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셨던 물건이에요. 아마도 어머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끼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처음 프로포즈 하실 때 선물하신 거래요. 당시엔 아버지도 가난하셨대요. 이 반지를 사려고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그렇다면 이 반지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랑의 증표네요.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단순히 가격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이해해 주시네요. 그날 이후 서연은 종종 준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다른 유품들의 감정을 부탁하러 왔지만 점점 그냥 차 한잔 하러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글쎄요.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마치 물건들이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건 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감정 의뢰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괜찮으세요? 준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는 길.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저 선생님이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물건의 진짜 가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준수는 멈춰 섰습니다. 최서연 씨.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씨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준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내리는 가로등 아래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최서연 씨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한 건 청아그룹 이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가 골동품 감정사와 사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집안도 없는. 그만하시오. 내 딸 일에 왜 당신들이 참견하는 거요? 최 회장은 준수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전무이사 강철수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서연과 결혼시키려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준수 씨,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당신과 서연 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강철수가 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 양과 헤어지십시오. 그러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골동품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고요. 서연 양과 결혼한다 해도 당신은 평생 대릴 사위로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준수는 화가 났습니다. 전무님, 서연 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허, 젊은이가 순진하시군.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됩니까? 현실을 보세요. 준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강철수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준수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수의 능력에 대한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민준수가 사기꾼이래. 감정을 속인다는 소문이 있어. 초능력이라니 말이 되나? 뭔가 술수를 쓰는 거겠지. 골동품 업계에서 준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가 줄어들었습니다. 준수는 힘들었습니다. 서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시선, 친구들의 걱정, 친척들의 험담. 서연아,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거야. 언니, 더 좋은 사람 많아. 왜 굳이? 어느 날 밤 서연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준수 씨, 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버지랑 큰 싸움을 했어요. 준수는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당신과 결혼하려면 회사도 재산도 다 포기하래요. 가족하고도 연을 끊으래요. 서연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수 씨는 사랑하는데 아버지도 미울 수가 없어요. 준수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준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준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서연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서연을 위해 포기해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수 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급히 도움을 요청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내일 중국에서 한국문화재 반환 협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보물 여러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국 측에서 가짜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준수 씨의 감정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요청입니다. 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로 와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면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연의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자신을 다시 볼 것입니다. 다음 날 준수는 청와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조선시대 유물 10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진품이라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최소 3점은 현대 복제품입니다. 한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논쟁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때 박지훈 학예사가 준수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최고의 감정 전문가 민준수 씨입니다. 이분의 감정을 보시죠. 중국 대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이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럼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가져온 유물 중 아무거나 골라주십시오. 제가 감정해 보겠습니다. 중국 대표는 교묘하게 웃으며 한 도자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온 명나라 청아백자입니다. 진품입니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준수는 도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가짜. 현대 중국 경덕진에서 2018년 제작. 실제 가치 200만 원. 의도적 복제품. 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2018년 경덕진에서 만든 복제품이에요. 민감도 높은 X-레이 검사를 해보시면 현대 안료가 검출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확인해 보시죠. 한국 측에서 즉시 과학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수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당황했습니다. 이번엔 준수가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시대 유물들을 제가 감정하겠습니다. 준수는 하나씩 유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옥새는 조선 세조시대 진품입니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 11세기 작품. 이 그림은 신사임당의 진품. 이 도자기는 15세기 분청사기.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10점 모두를 정확하게 감정해냈습니다. 그리고 각 유물의 제작 시기, 특징, 보존 상태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실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유물들은 모두 진품이며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국은 유물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부 관계자들이 준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준수 씨 덕분에 국가적 손실을 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10점 중국서 돌아온다. 결정적 역할 한 천재 감정사 민준수 씨 화제. 뉴스를 본 최 회장은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수 씨 뉴스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제가 준수 씨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서연이와 함께. 며칠 후 준수는 서연과 함께 최 회장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준수 씨,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서연이를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연아, 너 행복하겠니?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회장은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수 씨, 우리 서연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회장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청아그룹 문화재단 이사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더 많은 문화재 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준수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해 봄 준수와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준수의 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잘 됐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다니. 엄마, 저 행복해요. 결혼식장에는 준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옛 사장님 박지훈 학예사 그리고 준수를 믿어준 고객들. 강철수 전무도 왔습니다. 그는 준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수 씨, 과거에 무례하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무님.
다 지난 일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준수와 서연은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4살 된 아들 민지호와 2살 된 딸 민지야.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준수는 청아문화재단 이사로서 한국의 문화재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국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찾아내고 진품을 가려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능력 덕분에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준수의 가족은 옛 골동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 은퇴한 옛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준수야, 서연 씨, 어서 와요. 애들도 많이 컸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지호야, 지아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아이들은 사장님 무릎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아빠 말이야, 처음엔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됐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아빠 대단해? 그럼 너희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준수는 옛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자신의 인생.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감사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서연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서연이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그냥. 참 신기하다는 생각.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잖아. 행복해? 당연하지.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에 있는 조선시대 문화재 반환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걱정 마.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재단에 훌륭한 팀이 있어. 그래도 준수는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서연아. 나도 고마워. 당신 만나서. 그날 밤 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5년 전 버스를 타고 가던 그날 밤도 이런 풍경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능력을 돌아봤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해? 아빠는 오늘 옛날 옛적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우와, 보물? 그래, 보물. 아주 소중한 보물이지. 나도 커서 아빠처럼 보물 찾는 사람이 될래. 준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지호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 아빠가 응원할게. 회사에 도착한 준수는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젊은 학예사들이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사님, 이번 일본 협상 자료입니다. 고생했어요. 이번엔 꼭 성공시킵시다. 이사님을 믿습니다. 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준수는 최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회장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하시죠? 그럼 사위가 잘 되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나? 다음 주 일본 협상 걱정 마십시오. 꼭 성공시킬게요. 나는 믿네. 자네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생각나네.
그때 자네는 평범한 청년이었지.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 진실을 보는 눈.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자네는 단순히 물건의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딸을 맡긴 거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아이들은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은 요즘 시작한 미술 활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운 후 준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준수는 문득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교통사고. 그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고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서연이 나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네. 추워. 응, 생각 좀 하다가. 무슨 생각? 그냥. 우리 참 운이 좋다는 생각. 서연은 준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맞아. 우리 정말 운이 좋아. 서로를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문화재를 찾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하지만 준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함께할 동료들이 있으니까. 준수는 자신의 능력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능력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 물건의 가격을 아는 것?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것,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 마지막으로 준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이 삶을, 이 가족을 주셔서